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연쇄 살인범 강모 씨입니다. 구속되기 전 법정에 나온 모습인데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강 씨는 법정에서 사회에 분노가 있고 사람들을 더 많이 살해하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은 사회의 탓으로 돌리고 선처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연쇄살인범 강모 씨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거친 반응이 돌아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보도 똑바로 하라고, 보도를. 기자들 당신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법원에 도착해서는 취재진의 마이크까지 발로 걷어찼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 JTBC 취재 결과 법정에서는 판사에게 사회적인 분노가 있다며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도주하려 했으면 자수를 했겠느냐며 자수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자수를 강조하면서 선처를 받으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범죄 사실과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는 크게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한 말도 법정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이기지 못한 게 화이 된다. 반성 안 하십니까?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당장 반성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인데. 법원은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내용도 취재했습니다. 강 씨는 첫 번째 살인의 이유로 돈 문제를 들었습니다.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쓴 600만 원 중 일부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거절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강 씨는 숨진 피해자의 신용카드도 훔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강모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날인 지난 26일 밤에 40대 여성을 집에서 살해했습니다. 돈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쓰거나 건넨 600만 원 가운데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피해 여성이 거절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숨진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 도주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29일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숨지기 8일 전에도 강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도 강 씨로부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는 이 여성을 살해한 이유로 2천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숨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는 데 사용한 공업용 절단기를 지난 26일 오후 4시쯤에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하기 전입니다. 또 도주할 때 타고 간 차량은 지인에게 빌려서 도주 이틀 전인 지난 25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구속됨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성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두순도 지난해 출소 전까지 550시간의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강 씨는 교도소 안에서뿐만 아니라 풀려난 뒤에도 심리치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2014년부터 성범죄자들에 대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법원이 심리치료를 받으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추적을 했을 때 재범률이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에 대략 한 30%에서 한 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 씨도 이때 재범 위험성을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강 씨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5월 풀려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등 이수해야 할 과정이 많았고 고위험군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 역시 2014년 첫 평가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강 씨에게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출소한 뒤 석 달이 지나도록 심리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로 대상자 소집이 쉽지 않아 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대면 방식 등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성범죄자들은 일정 기간 취업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취업 제한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해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강 씨는 교정시설에서 알게 된 목사를 통해 출소 후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일인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 씨가 여성들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강 씨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2011년 4월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 씨는 마지막 범행이 2005년, 확정 판결을 받은 건 2006년으로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취업할 수 없는 곳이 54만 개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입니다. 살인 전까지 다닌 화장품 방문 판매 회사 역시 다수의 여성을 상대하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사지업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어떤 습벽이 있고 그것이 완화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저는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가정집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배달기사 역시 취업 제한 업종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성범죄자의 배달 서비스업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